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를 위한 동력으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최근 입장을 냈는데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그 향방에 대해 진단합니다. 또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두고 찬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동의와 도지사의 최종 허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송악산 개발 사업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는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3년 후죠.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을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주민투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주민투표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요청했고 최근 도의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정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겨 제주특별법 개정이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2006년에 만들어질 때가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투표를 해와야 정부 내에서 이게 쭉쭉 갈 수 있다라는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는 아니고 주민투표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논의해도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은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이미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서의 의회의 입장, 의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 다음은 집행부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도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면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를 위한 주민투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제주도 의회는 지난 2월 달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할 역할은 다 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좀 필요해서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요. 네. 도의회 입장은 그러면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없는 겁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상으로는 이건 저희 도의회가 그 김경 운영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역할 절차적으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절차적으로 완성시켜서 사실상 2022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그건 대단히 정치적인 해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는 정치적인 해법을 넣지 않고 지금 얘기는 절차적인 책임만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 차원에서 그 절차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라고 이게 그 발표하는 순간 이게 결국은 도민의 여론과 어떻게 상충되느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월 중순쯤에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에 참가하겠다라는 그 답변이 한 62% 이상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액면 그대로 이 조사 결과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의회의 절차적
그 책임을 다했다라는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내막적으로는 허술한 호점을 갖고 있는지 이거 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의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갈등과 혼란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도의회가 왜 미리 갈등과 혼란이 커진다고 예단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갈등과 혼란이라는 게 결국은 행여나 주민 투표를 했을 때 개봉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33.3%를 넘기지 못했을 때 네. 본인들 스스로 의회 차원에서는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소위 얘기하면 좀 책임감 없는 자기 보신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전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현주소가 좀 씁쓸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회 스스로 도민의 뜻을 받아 안았다고 하면 끝까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각이 거기 있음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춰서 대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면 그대로 그럼 해석을 하면 제주도의 그 입장은 부정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 뭐 책임 회피, 면피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이 굉장히 매우 복잡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안에도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그룹이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행정시장 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제들도 좀 논의하고 토론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 구조가 다양한 건 좋은데 이걸 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통제하고 의회의 입장을 만들어내가는 그 의회의 리더십 자체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냈으면 그렇게 내심 바래서 의견 요청을 했는데 다시 공이 제주도로 넘어왔네요. 네. 그럼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도의회가 절차를 따졌기 때문에 제주도도 절차만 따진다고 한다면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주도에 넘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들을 하겠죠. 주민투표 아까 김연보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 자체가 만약에 일정한 비율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정치적인 책임을 오롯이 제주도가 떠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계산하게 될 텐데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아마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황까지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도의 입장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의회가 지금 주민 투표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나중에 그 향후 주민 투표가 실시됐을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점이고 물론 더불어서 격가지로 얘기되는 것들이 뭐 예산도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서 지역사회가 또 갈등의 두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전제할 때 그렇다면 그걸 다시 도로 이게 의견을 넘겼잖아요. 도의 입장도 제가 봤을 땐 도의회와 큰 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도도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예요. 지금 어차피 행안부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해와야 제도 개선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좋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도나 도의회나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의지 부합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의지도 문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맞느냐 아니면 이 차지의 대동제로 가야 되느냐 읍면동 자치를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겉으로는 명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뭐냐면 그때 권고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권고안만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 명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지금 우리 도민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논의 구조 속에서 그 정도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치의 토론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물어야 되죠. 그걸 가지고 갈등이 된다, 혼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정말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걸 선택해야겠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원희룡 도정이 그 재선에 의해서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협치이지 않습니까? 상설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현안과 의제들을 토론하고 좀 협의해서 이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협치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이번만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4월 그러니까 이제 2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월 28일이죠.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18일경 그때쯤에 도의회와 도 간에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하기로 했는데 그냥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4월 22일인가 23일인가 도에서 그렇다면 회신 공문을 요청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주민투표,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면서 주민투표로 이슈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걸 만지작거리면서 사실 시간만 허송세월 벌인 거죠. 허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묻고 싶어요. 지금 제주 지역이나 도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해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제주도나 도의회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고안 자체가 무산될 때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권고안 자체가 결국은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 제주도지사 이게 오자가 만나서 결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치적 주체들이 지금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대안은 뭔가? 라고 하는 이제 도민들의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 역시 그 얘기에 동의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도나 도의회의 이 모습들은 시장 직선제를 둘러싼 이 행태들은 그야말로 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도민을 무시하는 초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부에 대해서도 도나 도의회가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내고 도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네. 어쨌거나 제주도 의회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가 판단을 해야 될 건데요. 도에서는 도지사가 굳이 하고 싶으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키는 결국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가 분권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게 사실 역행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인지를 밝혀달라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도 사실은 정부 여당의 제주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걸 극복하기 하고 또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 동의안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주도 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하는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건 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주민투표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의회의 이야기도 일면 맞죠. 왜냐하면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민투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제도 개선,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 입법권의 소관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제주도민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말로 주민투표니까 국무조정실이나 그리고 정부 여당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주도의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원칙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더 많은 민주주의다.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라고 한다면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좀 물론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발특별법 8조를 살펴보면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달리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이 현행 이 특별법 8조 2항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제 주민표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논란에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지난 2006년 출범한 양행정시 체제가 그 근거가 되는 게 2005년 7월에 실시했던 주민투표에 의해서 행정시 체제가 시작이 출범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체제 자체가 중대한 변화를 주는 행정시장 직선제 자체가 이 체제의 변화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주민투표의 사안이냐 아니냐의 논란보단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종집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명분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방분권의 수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제도가 특별자치도였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면 굳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행여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자신과 정치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적 이득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라고 한 우려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상. 정치적인 셈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일 자체가 이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받아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도와 도의회 사이에서의 어떤 신뢰관계, 협조 체계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것 자체를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신경전 자체가 너무 도민들 입장에선 안타깝다는 거죠. 그 앞으로 변수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뭐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여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을 혹시 더 신경을 쓰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동의안을 제출할까? 제출을 하지 않을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올 하반기에 일정 부분 이런 제도 개선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작업 이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좀 타임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7월 달까지 제도 개선 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우리 제도 개선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10월경에 정부 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11월 말 12월 초쯤에 우리가 이제 국회에 이걸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물리적으로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된 주민투표 동의안을 놓고 이걸 다시 이제 의회 상정을 하고 의회의 표결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면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타임 스케줄에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치 문제를 국회라는 입법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한계가 지금 있다면 그걸 지금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계까지 상정해놓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니 일단 좀 미진하다.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대단히 미흡하고 미진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 자체만은 좀 물어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진작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제까지 뭐 전반적으로 제주도하고 의회 형식적으로 이제 신용만 내고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도민 입장에서는 아니 의지도 없으면서 왜 저런 그 쓸데없는 일을 할까 그런 자주 섞인 생각까지 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 유권자 보시면 입장에서는 참 정말 꽉 막히죠. 뭐 이제 뭔가 채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불편은 계속해서 가중될 거고 이걸 불편하니까 좀 바꿔달라. 자치제도 자체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정치적 주체들이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 해당되는 정치적 주체들이 각자가 져야 될 몫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서 절차적으로 지금 11월까지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럼 그렇다고 놔둘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주도지사도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어떤 결정이 나더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일단 절차를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 그게 최소한의 권고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제주도지사도 그렇고 제주도의회도 그렇고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적 논쟁에 대한 피로감을 사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행정시장 직선제 꽉 막혀 있는 이 시장 직선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총이나 총합을 모으는 것이 지금 더 절실한 거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다간 이게 이렇게 가다간 솔직한 생각입니다만 이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의논하고 숙고하고 과연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는 공감대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절실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병호 소장님 말씀처럼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정치적인 구도나 상황에서 보면 그럴 만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신뢰도 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저희 도민들이 져야 될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행하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자체가 진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그 원초적인 문제 제기들이 아직도 여전히 나옵니다. 그 행정시장만 직접 뽑는다고 해서 네. 별로 뭐 달라질 것도 없다고 하는데 뭐 큰 일인 것 같이 그렇게 하냐. 아예 기초자치단체를 뭐 부활한다든지 좀 획기적인 문재인 정부는 특히 뭐 의사결정 지역 주민한테 다 준다는데 네네. 고작 하는 게 행정시장 네. 직선제 이건 뭐하러 이런 무늬만 직선제인 이런 걸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상상력이잖아요. 정치적 상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치가 이 문재인 정부의 모토라고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오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지금 제2도의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들이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정치적 주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 눈치 보고 있고 중앙 권력의 바지 가랑이 잡고 어떻게 하면 그 바지 가랑이를 놓지 않을까? 그래야 자기 정치적 어떤 행동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정도의 계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제주도의 자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고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 그런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인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해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다고 하면 중앙 정치권이나 정부의 인식과 자세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이게 현실 수능적이죠. 지금 도나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동의안을 받아와라, 주민투표 동의안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해서 명분을 그걸 내세우니까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제2특별자치도가 이게
그 2006년부터 시작을 됐어요. 13년이 지난 겁니다. 행정시 체제도 그때부터 시공 폐지가 되고 행정시 체제가 된 것도 13년이 됐는데 그 13년 동안에 말 그대로 행정시장이 도청에 과장보다 못하다는 그 정말 이제 그런 그 평가절하의 발언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불풀이 민주주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너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안으로서 공고안이 시장 직선제가 나왔는데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가 그걸 요구하는데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행정 현실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중앙정부의 중앙 정치권의 그 현실 인식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안 자체가 지금 이제 한 5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6단계 제도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한 35개 과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제 자체가 2년 넘게 사실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발목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현재의 법 체계의 시스템 내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의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시각 속에서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인식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 보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했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델로서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지위와 권한을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비 달라고 예산 달라고 사정하고 빌 게 아니라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희 도시화를 필두로 해서 왜 그런 중앙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당당함을 못 보이는지 왜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지만 조금 더 본인들의 정치 셈법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주도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가교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야 될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세 분 보면 좀 싸울 때는 싸우셔야 되는데 전투력이 좀 그러니까 부족해요. 전투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진의원은 중준이라는 이유로 초선은 초선이라는 이유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적 소신이 있고 그것이 제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싸울 땐 싸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좀 정치적으로 당장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아주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좀 우리 지역사회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분권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올 3월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분권의 기조는 정말 박수 치고 환영하고 또 어찌 보면 지역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역시도 어찌 보면 하반기쯤 되면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매몰돼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함께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마무리 하기 전에요. 3년 후 지방선거, 2023년 6월에 지방선거 하자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두 분께서 3년 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망 짧게 하고 다음 주제 지금 넘어갑니다.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부보단 과연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의 행정체제로서의 미래 대안이냐에 대해서 한번 묻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자체가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모적 논쟁으로만 그치지 말고 보다 더 대승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게 도민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정치권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송악산 개발 사업 논란입니다. 이 사업은 1995년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 고시됐고 2002년에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사업이 재개됐고 올해 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최근 개발사업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인 신혜원은 이곳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470실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 등을 짓는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5차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지난 1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고도와 경관을 차단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송악산과 서달오름 사이에 밀집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송악산과 새달오름의 연약한 화산 지실에 대한 매우 깊은 심도의 터프하기 공사 등으로 오름의 원정을 훼손하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의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 대정읍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네, 송악산 개발 사업 참 오래된 사업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이죠. 신해원이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신해원이라는 말 글자를 이제 풀어보면 이게 뉴오션타운이 되던데요. 일단 지역 주민들끼리 찬성 반대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심한 상태입니까, 갈등이? 갈등의 그 시발점은 그러니까 1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1월 달에 5번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시작됐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대정업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대책이 꾸려지고 또 이제 사단법인 제주 올레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자체의 부결을 요청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서명용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 입장의 요점은 그거 같아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 관광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태적이고 지질학적인 가치가 뛰어난 곳에 중국 자본이 경관을 사유하는 것 자체에 하는 그 난개발 자체는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요점으로 저는 이게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대정읍 그 상무리 주민들이죠. 상무리 주민들은 2013년도 이제 뉴오션 사업이 이게 진행되는 순간서부터 이게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거기가 너무 이제 경유만 하지 체류형 관광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거 하나 좀 들어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도의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그 결론에 따라서 이 사회적 파장 여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갈등의 소용돌이를 내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이걸 갈등,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나누니 굉장히 시끄럽다. 이 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결국은 여기에 짓는다. 뭔가 유원지로 결정됐을 때부터 결국은 행정의 처분 자체가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02년에 개발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는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몰에 계신 지역 주민들 거기 가면 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정 송악산은 제주 역사의 타임캡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 자본이 됐든 우리 국내 자본이 됐든 대형 리조트를 짓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갖고 있는 경관과 역사는 이미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무조건 그 땅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섭지코지. 섭지코지 줬잖아요. 개발이 되면 그 지역 인구 상권이 늘어나서 경제가 그 지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섭지코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섭지코지 주민들, 그 신양내 주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광에게 땅을 줬는데 개발을 맡겼는데 결국은 전혀 다른 결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섭지코지의 사례가 송악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제발 그 개발과 그 발전이라는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시라. 제가 상몰의 주민들에게 제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상무리 주민들의 입장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설득의 그 과정보다는 순서가 저는 행정의 책임 자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조건부 동의의 핵심은 결국은 건물 층수를 낮춘 거였거든요. 32m짜리를 21.5m로 낮춰서 9층을 6층으로 낮추는 정도 하면서 사실 이게
그냥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이게 그런 차원에서 난 너무 유감스럽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의 책임 중에 또 하나가 어찌 보면 제주도의 입장도 사실은 일관되지 못해요. 물론 송악산을 둘러싸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에 사실 그 송악산 유원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2002년 말 2003년도에 관광지구가 이제 해정이 되죠. 멸실이 되는 거예요. 멸실이 되고 이제 어느 한 3년 있다가 이제 그다 한 10년 있다가 사실은 이제 유호선이라는 신혜원이라는 그 회사가 중국 자본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그 과정 내에서 사실 정권마다 사실 송악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나 철학이 다 달랐던 게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이런 거라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정책의 행정의 메시지 자체가 명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론에서 가장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은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물론 거죠. 행정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도 명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면 그 개발의 이득들이 본인들한테 올 것이다, 마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심어준 행정의 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게 대정 송악산이 처음의 사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한 지난 10년 동안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행정의 선전 그리고 행정의 개발 지상주의가 지역을 어떻게 파괴해 갔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 요구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유원지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 유오션 타운이라고 환경영향 평가를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결국 충수를 낮춰서 허가해 주는 이 행위 자체가 지역을 그리고 지역 사회를 갈등으로 내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행정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네, 그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 현재 그 조건부 통과된 그 조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더 보완할지 이런 보완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완서가 아마 제출이 되면 관련 환경부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환경부서에서 제주도 의회에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면 이제 이게 또 도의회로 공이 넘어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최종 승인권자는 제2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 동안에 그 제2도의회가 그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왔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해서는 그 도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동의안이 절차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제2도지사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지난 민선 6기 도정에서 미래비전 했잖아요. 16억 원인가 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관련해서 송악산과 관련된 해안절경지대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 어떤 미래비전이나 원희룡 지사의 그 여러 차례 공원에 비춰본다면 불필요한 절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원희룡 지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나의 도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왜 하지 않느냐. 반대가 아닐까요? 오히려 제가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느껴보면 말 그대로 이제 처음 도지사가 당선이 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이게 송악산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셨고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계속되면서 네 번의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할 때는 사실 이게 지사의 그 송악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반영되는 것처럼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5번째 환경영향 평가 심의에서 이게 그 뒤틀려 버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바뀌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동의안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의회 차원에서 이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 사실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의회 그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송악산 개발과 관련돼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현역 의원들 다 포함해서요 후보 가운데 한 80% 정도가 송악산 개발에 대한 반대, 원형 보존을 좀 주장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내막들을 잘 알고 있는 김태석 의장이나 또 이제 지역구인 허정욱 있고 화창욱 의원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 현재 그 꼬일 수 있는 매듭을 좀 풀어주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론 소위에서는 이제 상무리 중격 주민들이 이제 개발에 찬성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도의원 정도라면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식의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좀 모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제2도의 태도예요. 근데 아까 김영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철학이 바뀌었다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도정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에 따라서 그냥 표리부동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그리고 어떤 이 자연 경관 훼손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도정 철학을 바꾸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투자자 또는 이제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제주도가 스스로 뭐 자생력 있는 그런 그 규모가 만약에 안 돼서 외부의 어떤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개발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는 지역에 지금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환경 평가, 환경 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엄연히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는 이 절차가 있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다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까지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도지사 개인이 하라 말라 이 식으로 인치 행정이 벌어지면 이건 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아마 그게 이제 원희룡 지사나 관련 그 관계 당국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게 도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었죠. 근데 이게 행정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지사의 의지나 철학이나 비전들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행위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상기시킬 필요 있다라고 느껴지고 하나 더 아까 이제 김도현 박사 얘기에 제 생각을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성악산 개발만 생각했다는 게 시각 자체를 거기만 봤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왜 송악산을 갑니까? 왜 대정지역을 갑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태평양 전쟁, 일제강점기, 4.3 그리고 이제 소위 이게 한국 전쟁까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풍광도 아름다워서 역사 경관 자원이 최고로 좋은 곳이라서 관광객이 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이 그걸 그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계획을 세워주고 주민들을 설득해내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 왔다라는 게 지금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기계적인 절차만 준수하는 게 행정행위다라고 한다면 뭐 AI가 행정행위라도 똑같지요. 그렇지만 결국 행정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거긴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투자자들의 어떤 궁색한 논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영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정이라 갖고 있는 가치, 인문 그리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가치를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이 어떤 개발이나 대규모 리조트 이게 아니라 그런 인문지리적 가치가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경제와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를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아주 손쉬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도민을 걱정해야지. 예,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경제적 사업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뉴 오션 타업이 시작할 때 홍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중국 공격이 만큼 느니까 네. 지역 내 대규모 숙박 수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를 휴양과 치유의 컨셉으로 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장사 잘 될 거다. 뭐 이게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의 관점에서 이걸 진행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규모 숙박 시설 자체가 이렇게 넘쳐나서 휴폐업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목전에 있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 그렇다고 사업자 입장을 두둔해서 이걸 추진한 것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보물 같은 자원들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감당하면서 하기에는 우리가 공공선택, 뭐 이제 경제적 선택 다 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가장 먼저 공공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 사업 투자자한테 대정이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느냐. 단순하게 숙박시설을 짓고 그 숙박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뭐 있냐, 대안이 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인 절차만 밟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예. 봅니다. 최근에 그 개발 사업 논란에서 동물 테마파크도 이제 비슷한데요. 네. 예전에 90년대에는 그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형식의 특정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은 개발하되 그 이외 지역은 일체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송악산 네. 그리고 동물 테마파크 그 지역도 선을 곧잡을 지역이 인근이 있는데 그걸 아예 미리 행정에서 그럼 정해주면 개발 불가능 지역해서 네. 해줘버리면 이런 논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7대 선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규제, 일정 부분의 규제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개발 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했던 그 자체가 굉장히 한꺼번에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난개발의 가장 큰 주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오션타운이 들어서는 것도 사실은 행정착오, 행정오류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송악산 자체는 절도보전 지역이었고 개발 가능 지역의 면적을 이게 표시하는 과정 속에서 오름과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곳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의 착오로 오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주민이 볼 수도 있고 네. 사업자도 보게 되는 상황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발할 것, 개발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사실 갖고 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제대로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